내려갈 때 보았네. 아름다운 꽃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처럼 음악처럼 살고 싶은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 만성 B형 간염 치료 약제 많이 나와 있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약제를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간암의 예방입니다. 그리고 질환 진행에서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죠. 이러한 간암 예방을 위한 치료약제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만성 B형 간염은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굉장한 질병 부담을 주고 있는 병인데요. 전 세계의 만성 B형 간염 환자 수는 2억 5천만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인구의 약 5배죠. 그 다음에 만성 B형 간염은 결국에는 이제 치료하지 않았을 때 이야기인데요. 간경변이나 간암으로의 사망이 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만성 B형 간염을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성 B형 간염의 국내 유병률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만성 B형 간염의 유병률이 높았었는데요. 1983년도에 B형 간염 백신이 국내에서 생산이 되었죠. 그때부터 B형 간염 유병률이 떨어지게 되었고요. 1995년도에는 NIP, 그러니까 국가 예방접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다들 백신을 해가지고 그 뒤부터 B형 간염 유병률은 뚝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또 2002년도에는 B형 간염 수직 감염을 막기 위한 수직 감염 예방 프로그램이 시작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B형 간염 산모로부터 태어난 신생아가 12시간 안에 B형 간염 예방 접종과 함께 B형 간염 그 항체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면역 글로불린을 맞게 되게 되면은 B형 간염을 수직 감염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또 최근에 들어서는 B형 간염 산모가 아기를 갖고 있는 그 시기에 임신 중에 항바이러스를 먹음으로써 수직 감염을 거의 0%로 이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노력 때문에 현재는 소아에서 만성 B형 간염의 유병률은 약 0.1%입니다. 그러니까 1000명당 1명 정도이니까 거의 없는 병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성인들의 B형 간염 유병률은 지금 약 3%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40대에서 60대 주요 사망 원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 질환의 사망 원인입니다. 10대, 20대는 가장 많은 암이 백혈병입니다. 30대는 위암으로 나와 있고요. 40대, 50대의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으로서의 암은 간암입니다. 그 다음에 60대, 70대는요, 폐암이 가장 중요한 사망 원인이고, 그 다음이 간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망률이 높은 간암을 갖다가 줄이기 위해서는 B형 간염을 필요한 시기에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악성 신생물의 그 사망률은 제일 높은 것이 폐암이고요. 그 다음이 간암, 그 다음에 대장암, 위암, 췌장암 이런 순서입니다. B형 간염을 우리가 치료하는 그 이유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함으로써 B형 간염의 진행을 막는 것입니다. B형 간염의 진행 그러면은 B형 간염에 의한 염증 괴사에 의해서 섬유화가 일어나게 되고, 이 섬유화가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그것을 간경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간경변이 생기게 되면은 이제 간암이 생길 수도 있고, 치료치 않았을 때는 비대상성 간경변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해서 B형 간염의 치료가 필요한데, 지금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항바이러스는 이러한 치료 목표에 잘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B형 간염에 의한 사망을 낮추면서 생존율을 높이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B형 간염 치료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B형 간염의 중요한 치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즉 여기서는 이제 간암에 국한해서 말씀드리면 간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혈액 내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그 DNA 양과 간암의 발생을 본 유명한 연구가 대만에서 했었던 리빌 연구라는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은, 이 연구는 13년 동안 쭉 그 환자를 추적 관찰했는데요. 치료 시작 시점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양이 적은 군, 예를 들어 300카 이하하고 300에서 만에서 10만, 10만에서 100만, 그 다음 100만 이상, 이렇게 5개의 군으로 나누었을 때 바이러스 양이 10,000 이하의 경우에 있어서는 간암 발생이 미미하였지만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점차 간암의 발생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걸로 미뤄봤을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DNA 양을 줄이게 되면 간암을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실제 임상에서도 그런 효과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강경변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엔테카비어, 그러니까 바라쿠르드를 치료한 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니까 바라쿠르드, 엔테카비어를 사용한 군에서 간암의 발생이 약 50% 정도 주는데요. 여기 HCC가 헤파토셀룰라 카시노마로 간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약 50% 줄어들게 되고요. 간 관련한 사망이 약 4분의 1 정도로 뚝 떨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모든 원인의 사망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듯이 간경변 환자에 있어서 항바이러스를 사용했을 때 간과 관련한 많은 사건들을 줄일 수가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항바이러스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중요한 치료 목표가 간암의 예방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으면 그러한 목표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러한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간암의 예방이라고 하는 중요한 임상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간 기능 검사가 정상화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홍콩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엔테카비어 테노포비어, 그러니까 바라쿠르드 비리어드로 치료한 2만 1,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간암 발생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 보면은 항바이러스의 바라쿠르드 또는 비리어드로 치료해서 12개월 이내에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이 된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하였는데요. 12개월 이내에 간 기능이 정상화된 군이 간 기능 검사가 1 내지 2배, 2배 이상 이렇게 나누었을 때 간 기능 검사가 정상의 2배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정상이 되지 않고 높은 군에 있어서 간암의 발생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바이러스를 가지고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간 기능 검사의 정상화도 간암의 발생을 빨리 간 기능화가 정상화될 때 간암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홍콩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인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은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해서 간 기능이 빠르게 정상화된 군, 6개월 이내에 간 기능이 정상화된 군, 6개월에서 12개월, 또 12개월에서 1년, 그리고 2년이 넘어도 간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는 이 4개의 군으로 나누어서 간암의 발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6개월 이내에 간 기능이 정상화된 군이 가장 간암의 발생이 적었고, 2년이 되어도 간 기능이 정상화되지 않은 군의 간암의 발생 위험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B형 간염 바이러스 양, 그러니까 HBV DNA가 검출되지 않은 것도 중요하지만 간 기능도 빨리 정상화되는 것이 간암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약제를 사용해서 DNA가 검출되지 않고 그리고 간 기능이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약제를 사용했을 때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 발생이 적은 약을 사용해야 될 텐데요. 최근의 약제들은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엔테카비어인 바라쿠르드하고 TDF, 테너포비어인 비리어드, 그 옆에 베아물리디 이러한 약제들은요.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습니다. 바라쿠르드의 경우에 있어서 7년 내성률은 1.2%로 임상에서 거의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중요한 치료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은 그러한 강력한 약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성 B형 간염은 새롭게 새로운 환자가 이를테면 유입이 되지 않습니다. 기존의 환자들이 점차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만성 B형 간염 환자들이 점차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치료해야 되겠는데요. 이 그래프에서 보면 회색은 2007년이고 빨간색은 2016년입니다. 10년 사이에 보면 고령의 환자들이 점차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빨간색 쪽이 더 나이가 더 많은 군이 2016년도에 많지요. 자, 그래서 나이가 많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나이와 더불어서 생기는 동반 질환들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만성 콩팥병, 골다공증 등등 많은 질환들을 동반하기 때문에 이러한 질환을 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만성 B형 간염을 가진 사람들은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이 자료에 의하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상지질혈증 이러한 병들이 더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로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할 때 이러한 질환들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약제가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당뇨나 고혈압 같으면 오랜 기간 동안 병을 앓게 되면 콩팥 손상이 올 수 있는데요. 그래서 콩팥 손상이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콩팥 손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약제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면 만성 B형 간염 치료 약제 어떤 약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런 문제인데요. 우선은 우리가 만성 B형 간염을 치료하는 중요한 이유는 질환의 진행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즉 간경변으로의 이행을 막고 또 간경변 환자에서는 간암이 생기는 것을 막는 것인데요.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항바이러스제를 사용할 때 혈중에서 B형 간염 바이러스 DNA가 검출되지 않는 상태까지 도달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우리가 사용하는 약제들은 다 그러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쿠르드, 비리어드, 베아물리디, 베지보, 베지보는 국내 약입니다. 이런 약제들을 1차 약제로 우리가 선택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 이러한 약제를 선택을 해서 치료할 때 가능하면 간기능 검사인 ALT가 빠르게 정상화되는 것이 질환의 진행을 막는 방법입니다. 질환의 진행 그러면은 여기서는 지금 간암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ALT가 빨리 정상화되는 약물은요. 다른 약제와의 비교는 없고요. 베물리디하고 비리어드를 비교하게 되면은 베물리디가 비리어드에 비해서 더 빨리 간 기능이 정상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중요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생기지 않아야 되는데요. 최근에 사용하는 약제들 베물리디, 비리어드, 그리고 바라쿠르드, 베지보 이런 약제들은 약제 내성 돌연변이 바이러스가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B형 간염 환자들은 새로운 환자들이 치료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나이가 점차 들어가기 때문에 동반 질환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동반 질환을 고려해서 치료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만성 콩팥병이 있거나 골다공증이 있거나 이럴 때는요. 비리어드보다는 베물리디가 또는 바라쿠르나 베지보가 더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만성 B형 간염, 특별히 간암 예방을 위한 치료약제 선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